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입을 털어댔던 이낙연.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 신당 창당을 하네 어쩌네 하더니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어제는 광주 5.18 묘지를 무릎 꿇고 참배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니 곧바로 민주당 탈당 예고를 했습니다. 이낙연은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빨리 나가면 될 것이지 대체 왜 저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이에 웬개소모님은 SNS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비 안 주면 밥 안 먹는다고 밥 투정하는 미운 7살도 아니고 월말에 하겠다, 다음 주에 예고하겠다, 탈당으로 별 주접을 다 떠내. 종로 날리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미국으로 바를 때는 언제고, 문통이 화합하라고 메시지 보낸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똥파리들 상대로 앵벌이 짓은 멀리 안 나갑니다 라는 말로 시원하게 후려쳤습니다. 역시 팩폭의 달인답지요. 당대표로 있을 때도 그렇게 엄중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또 지지자들 열불나게 하더니 나가는 날까지도 엄중 모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민주당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면 이낙연이 민주당을 안 나가면 안 되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탈당한 이상민은 앞서 한동훈을 만나더니 결국에는 본인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입당 시기와 방식은 국민의힘 뜻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상민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입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전 유성을에서 민주당 타이틀 달고 5선이나 했던 이상민이 이번에는 국힘당의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나왔으니 당선이 됐겠지만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집단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자, 한편 초미의 관심인 이재명 대표의 암살 시도범 김진성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갈수록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묵었던 모텔까지 바래다준 벤츠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을 통해 알려지는가 하면, 경찰은 김진성의 당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국힘당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에 위장 잠입했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양당의 당원 명부까지 확보한 경찰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어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참고인은 이재명 지지자라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정작 범인의 당적은 정보 누설이라고 말하는 참 납득할 수 없는 이 경찰의 입장. 이에 박성준 대변인은 부산청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라고 한 이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 민주당 당원이었다면 진즉에 발표가 되고도 남았겠죠. 물론 발표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혜원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난다. 경찰이 테러범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구 정당의 골수 당원이었다는데 최근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는데, 경찰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기자들은 테러범이 왜 당적을 바꾸고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냐. 그게 범행 동기다. 그걸 묻고 별도로 취재를 해야 한다. 경찰의 입만 쳐다보고 받아쓰기만 하면 기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찌른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했다. 경찰이 그랬다. 과연 그럴까? 차주가 이재명 지지자라면 진작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겠지. 같은 지지자라서 태워줬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이재명 지지자 같지 않더라 등등.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다. 세뇌된 골수 노인의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데 왜 그럴까? 기자님들, 합리적 의심에서 취재는 시작이 된다. 받아쓰기가 아니라 독자적인 취재를 하세요, 기자님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급격한 극우화가 이번 테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 좀 취재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취재할 능력을 갖춘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 무서워서 오줌이나 지르고 있는 기레기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충성 맹세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더 앞장서고 있는 언론사들이 더 많지요.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등 단체로 입장이나 내고 있는 한심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의사회가 8일 오전 11시에 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용은 한마디로 특혜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임현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던 인물이자 본인의 SNS에 부정입학자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 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라면서 조민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답니다.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래서 이분이 운영한다는 병원을 찾아봤더니 림스 소아과, 충남 아산 배방으로 나옵니다. 요즘 아산 정말 뜨겁죠. 윤석열 장모 최원순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LH로부터 13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시세 차익을 남긴 곳도 아산 배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한 김증성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아산 배방입니다. 물론 어쩌다 우연의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창 인기였던 웹드라마 소년시대에도 아산백호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아산시대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가 아니라 김진성의 배구가 누구였는가? 왜 그렇게 많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가? 누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60대 남성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에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